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파노튜브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우수한 민족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 세계의 언론과 뉴스를 살펴보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한국의 올바른 역사와 뛰어난 문화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언제나 파노튜브의 프로젝트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적어주시는 새로운 정보들과 응원의 메시지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영상의 댓글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댓글상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일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외에도 파노튜브를 위한 각종 후원이나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의 슈퍼땡스 버튼을 클릭하시어 후원과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슈퍼땡스는 저희 파노튜브 영상 기획 제작자들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나고야에서 창단한 일본 최고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제치고 한국인들이 당당하게 우승한 일이 알려져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이 무대는 일본의 유명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지휘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차별이 심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도 한국인 지휘자는 받지 않는 것이 무대의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음악을 무시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로 원래 음악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 감히 한국은 음악으로 일본에게 견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음악은 모두 일본 덕으로 발전한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음악이 저급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K-팝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일본 노래가 해외 시장에서 묻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팝이 유행하고 난 뒤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지급하는 저작권료가 70% 이상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의식이 강한 일본에서 한국인 지휘자를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해당 무대에서 일본인 지휘자로만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명한 매츠 국립오케스트 음악감독인 다비트 라일란트가 무대에서 공연을 해달라며 초청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이번 무대의 공연에서 한국인 지휘자는 참가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그는 일본 주최 측 모르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인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당일 날 당당하게 일본 최고의 최고 오케스트라를 제치고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사실 다비트 라일란트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첫 외국인 상임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과감한 도전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예전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의 취임 연주회에서 메인 프로그램으로 슈만 교향곡을 고르며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슈만 교향곡 9번은 실제 연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자체의 부족함으로 곡이 실제 무대에서 매력을 가지려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일란트의 슈만은 수많은 비평가 속에서 극찬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중 프랑스에서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간에 나오기로 유명한 비평가의 극찬을 통해 한국 단원들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비드 라일란트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캐릭터들을 잘 불러냈습니다. 특히 슈만 교향곡 3악장에서 극대화되었는데 마치 한 편의 오페라 같았습니다. 3악장 클라이막스랑 그 직후는 한국 단원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지휘자의 연출력으로 꽤 기억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연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트링들이 음량을 미세하게 컨트롤하면서 그 세밀한 떨림 위로 오보가 주제가 연주되었고 같은 노래가 목관들로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 오페라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그동안의 노력을 느낄 수 있는 호흡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리기도 했던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클라이막스 직후 오보와 클라리넷이 노래하고 플룻이 뒤이어 따라오는 대목인데 저 높이 뛰어오르려는 희망과 바로 뒤이어 현실로 하강하는 좌절이 이 짧은 대목에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코다는 이 실현투성이의 현실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대답쯤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침묵이 이어진 후 다비드 레일란트는 한국 단원들과 함께 사악장으로의 구원의 동화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공연의 제목처럼 빛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단원들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심금을 울렸으며 공연이 끝났을 때 제 가슴속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공연을 보여주신 다비드 라일란트와 모든 한국인 단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외에도 잘 설계된 다이나믹이나 섹션 간 밸런스도 돋보였다. 매우 흥미진진했으며 공연 중 들리는 이야기들은 귀를 잡아 끌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관객들은 한국인이 무대에 입장하는 경우가 없으며 이는 자주 없는 일이라 놀라워했지만
이내 공연이 끝나고 나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이 등장할 때 야유를 퍼붓던 일본인들마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보였으며 심지어 다른 관객들과 함께 기립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일본에서도 흥미로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자주 접하진 않지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다. 저런 일본인의 조그마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의 공연을 유튜브로 시청했다. 정말 우승을 하기 충분한 무대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 내준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며 열심히 공연에 임해준 한국인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한국인들을 받지 말게 한 무대에 왜 한국인들이 왔는가? 애초에 무대 감독 관리자가 잘못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에서 음악을 할 권리가 없다. 돌아가라. 우리 일본에서 한국의 K-팝이 유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한국인이 음악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음악해 주었으면 합니다. 난 일본인 이 노래가 좋습니다. 음악인으로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조차 깨부수는 것이 일본입니다. 문화는 수용적일수록 좋은 것이며 그 와중에 얼마나 본연의 것을 잘 지키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직 멀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외국으로 한국의 음악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연백여 회 이상의 연주로 국민의 문화양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리안 심포니는 영화부터 게임, 온라인 공연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클래식 저변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국내 오케스트라 중 첫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진출과 4K 영상과 3차원 다면 입체 음향 녹음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아카이빙을 통해 새로운 감상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핵심인 연주자, 작곡, 지휘 세 분야의 미래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문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교육하는 코리안 심포니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작곡가 육성을 위한 작곡가 아틀리에, 전 세계를 무대로 차세대 지휘자를 발굴하는 KSO 국제 지휘 콩쿠르 등 다음 세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데카를 통해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발매, 그해 미국 브루크너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하며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높였으며 세대를 연결하는 동요음반 고향의 봄은 레이블 데카로 2021년 2월에 발매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2016년 프랑스, 2017년 헝가리 등 다수의 해외 초청 연주를 비롯해 2018년 한국 태국 수교 60주년, 2019년 한국 덴마크 수교 60주년, 한국 베트남 수교 26주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